네, 안녕하세요. 세움영어 대표 장진우입니다. 네. 영어학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도 이렇게 초지능이라고 저 지금 여기 엄청 막 태그 엄청 붙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엄청 열심히 여기도 막 해주셨더라고요. 위에도 막 질문할 거 막 이만큼 해가지고 네. 제가 일단은 이 초지능 책 딱 받아보고 나서 네. 제일 먼저 앞에 저는 딱 책 보면은 이거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뭐 하셨던 분인가 이력부터 보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좀 약간 배신감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타고난 지능을 초월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니까 김포외고의 고려대를 졸업하신 엄청 수재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바로 들었거든요. 오자마자 해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진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죠. 외고를 나왔고 고려대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진우야 너 왜 그 노트나 공책 같은 거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준비물을 사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6년 내내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노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 딱 가서 그냥 네,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면 그 신발 주머니 있잖아요. 네네. 신발 주머니를 일단 가지고 골대 앞에 던져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해요, 친구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종 치면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서 쉬는 시간마다 같이 뒤에서 볼 차고 애들이랑 그리고 복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점심시간에는 경찰과 도둑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였고 제 동생이랑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생이 저희 초등학교에서 제 반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갈 일이 있으면 저희 반을 피해서 돌아갔대요. 왜냐면 제가 맨날 앞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벌 서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은 했던 게 아니라 네. 너무 멍청했던 거죠. 지능이 되게 낮은 상태였었고 공부라는 걸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를 엄청 많이 생각했었던 학생이었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그 와이프분을 이제 책을 읽게끔 하면서 저는 솔직히 10권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0권이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100권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제 기초 문해력이 잡히고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한 20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특히 한 분야에 대해 예를 들면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한 20권 정도 책 20권도 다 안 읽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10권에서 네. 20권 정도 내만 책만 읽어도 기반 지식이 어느 정도 갇혀 있으면 충분히 디벨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아예 기초 입문 소양부터 다 쌓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100권도 부족하죠. 한 150권 정도 읽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약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일단 제 와이프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한 내용을 제가 책에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한 권을 처음 읽을 때 상태가 어땠냐면 보통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네. 그럼 읽으면 요쯤 되면 이제 흥미롭게 사람들이 재밌다 하고 이제 흥미를 가지면서 더 몰입해서 읽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후자의 경우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펼치면 잠을 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어떤 사람들의 루틴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었고 그 상태에서 집중력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인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하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밌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읽거든요. 다 읽고 한 두세 시간이면 다 읽고 네. 거기 따른 정리까지 그냥 다 해놔요. 요약 정리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포스팅 할 것까지 다 정리해놓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 정리를 다 해놓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서 책을 읽는다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깊이 있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책을 그냥 빠르게 읽어가는 것도 한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일주일에 걸리는 시간 동안도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이제 한 50권 정도 책을 꾸역꾸역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한 권의 책을 앉은 자리에서 읽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50권을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지식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뭔가 집중력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변화였었고 그러니까 50권을 집중도 있게 읽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100권까지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권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기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좋은 내용이 분명히 책에 있을 거거든요. 한 네네. 줄이라도. 그러면 이게 입력이 되면 사람들이 먹을 걸 많이 먹으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0권쯤 읽다 보니까 투입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발산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하루에 지나가는 통찰력 있는 문장들을 그냥 내버려서 흘려가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100번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책을 좀 읽혔냐면 삼국지, 열국지, 역사에 대한 것들, 그 정보량이 쏟아지는 글들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그 최근에는 뭘 읽었는데 논어를 읽었어요. 논어 해설서. 그것도 같이 읽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이제 100번 넘어가면서부터 권유를 했냐면 부동산, 경제, 주식 이런 책들을 권유하면서 제가 실제 하고 있고 제가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고 노출시켰던 거죠. 부동산 매매할 때 꼭 데리고 다니고 임장할 때 꼭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150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막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왜 우리가 빌딩 투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투자는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은지. 저희는 이제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송도 지역에 현재 대장 아파트는 어딘데 10년 후에 대장 아파트가 될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50권은 읽어야 어느 정도 레벨 성취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100권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책 아무거나 좀 뭐 자기계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권까지도 제가 엄청 양질의 책을 읽혔거든요. 네네네. 그냥 아무 책이나 좋아하는 걸 읽어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소설도 넣긴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한 5권 정도 어려운 걸 읽으면 한두 권 정도는 재밌는 걸 꼭 읽혀야 되더라고요. 100권까지는 소설책이 한 10권 정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더글라스 케네디 뭐 이런 소설, 그 작가의 소설 같은 것들도 막 제가 재밌게 읽었던 소설도 막 포함시켜가지고 읽게 하고, 에세이 같은 것도 재밌는 거 읽게 하고, 시 같은 것도, 시집 같은 것도 읽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쉬는 텀도 주면서, 그러니까 한 5-6권마다 쉬는 책 한 권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권까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책 리스트를 혹시 뭐 어디다 배포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요. 따로 없어요. 나중에 인스타에 혹시 배포하시게 되면은 여기 그 중에 책의 부록에 보면 제가 좋은 책들 한 30권 추천해놨어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좀 공감되는 책들 많죠? 네네네. 중간중간 읽으면서도 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적게 읽는 편은 아닌데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조금만 읽으면 이 책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책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책이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아니다. 그쵸. 그게 보이죠? 근데 이제 리스트업 해주신 책들이 다 되게 중요한 책, 핵심을 찌르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되게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책을 출간을 하면서 저도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어떻게 되냐면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안 돼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되는 거고, 뭔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하네? 맞아. 그러니까 굳이 자기계발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럼 거기서 성장이 정체가 돼.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누구나 한 번씩은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한 번 성장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껴가지고 부딪혀서 깨닫게 되면 다시 한 번 거기서 자기계발서가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단계로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계발서 다시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계발서 회의론자가 됐다는 건 지금 내 성장이 약간 정체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서 극혐하거든요. 의미 없는 자기계발서, 성과 없는 사람이 쓴 뇌피셜 자기계발서, 진짜 너무 극혐하고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알짜만 담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그것만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같죠. 뭔가 약간 성공의 정석이다? 이런 느낌. 그런 거 만들고 싶었어요. 교과서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저 딱 그 느낌 들었어요. 이거 약간 정석이라서 내용이 되게 빡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막 좀 자기계발서를 좀 덜 읽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 정보의 양이 많아서 약간 보고 앞에 한 단락 보고 실천하고 또 보고 실천하고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계속 꺼내가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진짜 이제 쓰시는 분의 마음이 읽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 의도가. 근데 아무나 못 느껴요. 저는 확신해요. 이걸 보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리뷰도 많이 이제 보는데, 거의 다 호평 리뷰예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호평의 리뷰인데, 한 1-2% 정도는 이제 혹평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자기계발서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의 그 단계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혹평을 남기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아직 뭔가 본인이 성장을 잃어본 건 아무것도 없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뻔한 얘기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악플을 보는 자세가 다르시구나. 되게 관대한 관점에서 악플을 보시는.
평범한 사람들 얘기 한번 좀 네. 다시 이제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지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평범한 직장인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스킬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돈을 투자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돈을 벌면 내가 투자해야지라고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2017년에 제가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되게 재밌죠? 네네. 이게 네이버 베스트셀러를 7주간 하고 태국으로 번역 수출도 됐던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썼을 때 그 혹시 총각내 야채 가게를 네. 아세요? 네. 이영석 대표님이 저를 따로 워크숍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작가들이랑 외식업하는 사업가들이 모인 프라이빗 워크숍을 홍천에서 했어요. 되게 고급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수의 이제 사업가들과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뭐 작가님 그 1,000만 원짜리 강의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랑 사업가들 모여가지고 만든 시리즈 강의다. 들으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다. 근데 1,000만 원 저는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아예 뭐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1,000만 원이 있겠어요. 내가 내 소중에 가지는 보증금 1,000만 원 끝. 그러니까 집 빼고 듣든가 아니면 빚내서 듣든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1,000만 원 투자해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 무슨 강의를 1,000만 원짜리 강의가 있냐. 사기꾼이다. 강의팔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마음에 팔짱이 껴있으니까. 한 번도 그 세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할 땐 이거죠. 그 1,000만 원의 강의를 들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내가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1,000만 원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과 뭔가 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라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빚을 1,000만 원 내가지고 인생을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정도의 잠재적인 인자가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을 거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더 빨리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급격한 성장을 이뤘을 때는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돈을 한 4,000만 원 투자해보면 잠 안 오잖아요. 그쵸. 4,000만 원 뭔가 투자했어요. 근데 아니 안 팔려? 씨 소름 돋아. 잠이 안 와. 자다 일어나서? 경기 일으키면서 일어나가지고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품 어떻게 팔아야 되지? 전화해가 새벽 4시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잠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긴급 회의 소집해가지고 막. 맞아요. 이게 그 스윗 Y라는 책에 보면은 네. 감정이랑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태워야 된다는 게 돈이 나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럼요.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뭔가 잘 되는 계기가 됐던 경우가 항상 다 힘들 때였어요. 완전 이렇게 바닥을 맞아요. 쳤을 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새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화위복이 항상 됐었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뭐 한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생각해요. 뭔가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냥 돈을 투자해가지고 PT를 받고 뭔가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돈을 투자해놓고 뭔가 시도를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뭔가 배우더라고요. 그 돈을 날리더라도 배우는 게 꼭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기꾼 중에서도 저는 사기꾼도 진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90% 사기를 쳤어. 그래도 10%는 뭐 진짜인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이 90% 사기에 나 같은 사람이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 논리를 내가 훔쳐와야죠. 맞아요. 사기꾼이 어떻게 나를 끌어왔는가. 역설계봐, 역설계. 그 사기꾼의 나를 꼬이는 과정을 역설계해서 네네네. 내가 고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적용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사기꾼한테 준 효과가 있는 거죠. 중학교 때에 뭔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쵸. 중학교 때, 제가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여자애를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첫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네. 와이프 있지만. 네. 제가 사실 와이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학교의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따라서 동선을 이동하다 보면 학원, 학교, 독서실, 학원, 학교, 독서실 요 동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인데 그 환경 속에 같이 빠져들어서 가다 보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요. 네. 이 친구만큼은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 친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목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상적인 자아상이 좀 설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벌써 중학생 때. 그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게 됐고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전교 1등을 하게 됐었죠. 나중에 4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전 과목 만점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됐었고 결국 그 단계를 밟아가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에서 한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년이면 충분하다.
근데 1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의지력을 또 타고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이 열정이라는 게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스스로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책에서 스스로를 이겨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써져 있어서 이게 되게 찔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열정이 가능한 건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게을러요. 되게 게으르고 네. 잠도 되게 많아요. 무조건 8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주의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충전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충전의 가장 기폭제가 되는 게 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잠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는데 네네. 무조건 8시간 이상 자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잠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막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6시간도 못 자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4당 5락. 네. 근데 그건 되게 옛날 얘기고 언제 사람이세요, 진짜?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조선시대 얘기를. 아니, 저희 때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연세대 나오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에도 7시간 이상씩은 무조건 자려고 했었고, 지금은 8시간 이상씩 무조건 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몰입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이에요. 좀 실패하거나 힘드셨던 경험이 궁금한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탄탄대로인 사람은 없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건 약간 사기꾼이에요. 나는 항상 성공만 했다. 사기꾼. 그쵸. 실패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폴트 값이 비바람과 폭풍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디폴트 값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업은 항상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기본 값인데 그 기본 값을 견디면서 가는 게 기본 사업이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전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직장 들어가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서 편하게 일하면서 점심시간에는 가서 PT 받고 나오고, 만약에 팀장이 날 갈군다? 그러면 뭐 제 차 태워가지고 오마카세 데리고 와서 식사 먹이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팀장 다독여주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진짜 저도 사실 나는 만약에 제가 이 정도의 재정 상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가난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전 절대로 사업을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진짜로. 제 그 프랜차이즈 30개 운영하는 친구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회사나 취업해서 회사 다닐까? 근데 사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는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건 그냥, 왜냐면 계열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최고 이제 의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위에 팀장과 사장 몇 명만 알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에 3회 정도만 출근을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삶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약간 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많이 부풀어진 건 있긴 하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누구나 견딜 수가 없다. 그럼요. 이걸 약간 지속하는 건 절대 오래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건 더 어렵고, 그쵸? 성과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네. 근데 원래 이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 실패한 경험. 실패한 경험을 한번. 실패한 다시. 경험. 힘들었던 걸 극복했던 경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약간 슬럼프 시기였었나? 그때 다시 이제 비전을 다시 새로 했다. 이런 이상적 자아상 설계? 네네네. 네, 맞아요. 그건 사실 실패에 대한 경험보다는 레벨업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시야를 돌렸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실패 같은 경우에는 실패라기보다는 고난들이 되게 많았었죠,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난들이 있냐면, 학원이 이제 제가 처음 학원을 설립했을 때에는 되게 작은 교습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잘 운영을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들어오냐면 공격받지 않나요? 맞아요.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 공격은 똑같구나. 악성 민원이 들어와요. 악성 민원이 들어와서 학원을 한 달 동안 정지를 매기고, 그래서 학원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한 8번은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학원을 폐업 처리를 했어요. 학원을 폐업 처리하고, 근데 너무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세운영을 공격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학원을 폐업 처리한 시점이 제가 11월, 12월에 학원을 쉬어요. 네. 왜냐면 수능이 끝난 달이어가지고. 근데 딱 그 시점에 학원을 폐업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교습소죠. 교습소를 폐업 처리하고 학원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학원으로 재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 낄 게 없는 거죠. 뭐 법에서 뭔가 저촉될 만한 것도 싹 다 정비해냈고 민원 들어오면 제가 법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보완을 했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까지 확장을 해요.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을 때 온라인 강의를 판매를 하게 되면 전자통신 판매업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무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전자통신 판매업이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은 건들 게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격 학원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바로 그날 원격 학원 신고를 들어가서 3일 만에 원격 학원 처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실패가 들어왔을 때, 고난이 들어왔을 때 쳐내면서 레벨업이 되고 쳐내면서 레벨업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 움직이지 않았을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거니까. 재밌어요. 지금은 이제 들어와? 뭔가 새로운 나의 레벨업의 시간이구나. 약간 이거는 좀 넘산데.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 들어와라. 레벨업을 하자. 해탈. 해탈. 어차피 기본값이니까 비바람과 폭풍우를 한번 맞으며 가보자.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것 같고 되게 철두철미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워딩을 쓰거나 맞아요. 뭔가 사업을 할 때도 뭔가 옛날에는 그냥 이 정도 쓰면 대충 되겠지? 뭐 요 정도 수치면 되겠지? 라고 나열했던 것들이 이제는 되게 하나하나가 검증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를 정제시켜서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실패를 고민하고 있지? 그쵸. 그냥 성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실패를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재수의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좀 이상한데요? 너무 이상한. 아니,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남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정말 중간에 막 부모님이 이혼하겠다. 그래서 한번 내려간 적도 있어요. 제가 재수를 강남에서 하다가. 근데 부모님이 이혼하겠다고 해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래 가가지고 엄마 1시간 동안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엄마 얘기 이렇게 들어주고, 엄마 눈물 닦아주고, 그냥 아빠 가가지고 아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서 눈물 닦아주고, 둘이 그래도 살아야지 해가지고 다시 결합시켜 놓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적어가지고 방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둘이 꼭 살아라.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붙여놓고 나오고. 나중에는 이게 엄마가 저를 빚을 내가지고 계속 재수를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빚을 내가지고까지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니다. 중간에 한번 그만둘 적도 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가 그거를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막아가지고 제가 끝까지 재수를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재수했으니까 그건 실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내가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 인생에서.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레벨업을 이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결국 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을 겪었던 거고, 그러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 실패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진짜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요새는 다 남겨요. 글로 남기거나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면 사진으로 남겨놔. 저 발 얼마 전에 다쳤을 때 다치자마자 바로 사진 찍었어요. 인증. 네, 이거 나중에 뭔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실패를 스토리로 바꾸느냐,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나의 감정에 빠지느냐, 이 차이인 맞아. 것밖에 없다. 컨텐츠화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컨텐츠화. 요새는 진짜 컨텐츠의 시대. 실패한 경험과, 저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뭔가요? 책을 쓰니까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만 당연히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써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되게 다른 게, 저는 언제 책을 처음 썼냐면 군대 제대하면서 첫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책 쓴 사람이 있으면 책을 쓰게 돼요.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책 전도하거든요. 너는 책을 써야 돼. 그럼 레벨업 할 거야. 책을 쓰면 레벨업 할 거야. 계속 전도하는데, 근데 이 책이, 저는 처음에 책 썼을 때 여기 책에도 이제 프롤로그에 적어놨지만 책을 쓰면서 기회들이 되게 많이 얻었어요. 한 책을 쓰니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책 하나를 쓰니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계속 레벨업 되는 단계로 들어왔었고, 사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2학년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개 대학교 2학년 학생이. 근데 제가 어떤 출판사랑 계약을 꿈꿨었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들이랑 대형 출판사들과 계약을 하고 싶다. 이게 항상 이상적 자아상내에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김미경이 책 낸데, 아니면 정의란 무엇인가 다 알죠. 마이클 샌델이 책 낸 한경 BP랑 한국경제신문사랑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전에 써 올렸었던 책에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텐데 이 전에 썼던 책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란 책이 한번 대박이 나니까 그 책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이 왔었던 거죠. 근데 뭔가 그래도 쓸 게 있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 근데 책을 쓰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팁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책을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자비 출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어느 정도 당연히 성과는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는 갖고 책을 써야 종이와 책이 아깝지 않죠. 독자들의 시간을 낭비시키면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왜냐면 그때 쓴 책들을 지금 보면 독자들의 시간과 종이를 좀 낭비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나의 레벨업을 시키긴 했다. 네, 했다. 나를 위해선 좋았지만 독자들의 시간을 위해선 좋지 않았다. 근데 이 책은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도 되게 유익한 책이다. 확신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책들이 저는 98%는 다 시간 낭비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그렇게 막 잘못하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98%는 다 별로인 책이기 1, 2%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노력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네. 앞으로 가치 대표님의 네. 이제 가치랑 소명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싶다 하는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있죠. 확실히 있죠. 제가 그 강연을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이제 매각과 관련된 강연을 들었었거든요.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관련된 엑싯에 관련된 강연을 들었어요. 왜냐면 엑싯을 하는 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엑싯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장악률을 1%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시장 장악률을 1%를 유지하면 매각 제한이 온대요. 근데 그 1%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수능 영어 시장에서는 수능 영어 수험생이 한 40만 명 돼요. 40만 명의 1%면 4,000명. 그럼 제가 오프라인으로 4,000명은 못 가르치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온라인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4,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시장 장악률 1%.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숫자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면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커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그중에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 장악률, 점유율 1% 이걸 만들어가는 게 제일 현재 가진 목표입니다. 1%라고 하니까 못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뭐 저는 한 과점 정도 해야 아니에요. 1%만 돼도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있잖아요. 후참이 그 최근에 논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한 150억 정도의 매각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걔네가 시장 점유율 1%를 끌어와서래요. 그러니까 BBQ나 BHC 교촌에서 시장 점유율을 자기를 뺏어먹는 1%라도 뺏어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시를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1%의 장악률을 가지면 대형 업체들에서 아마 연락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좀 이루시고 나면 또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간이 이 노동을 한다는 건 사실 요즘 파이어 쪽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파이어하고 놀고 먹고. 근데 이게 파이어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상호명은 밝힐 수 없지만 맥주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이 1,500억에 매각을 하셨대요. 회사를. 그리고 나서 현금이 통장에 1,000억이 그냥 있는 상태.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빠진 거잖아요. 그때 오는 게 정신적으로 석세스 디프레션이라는 게 온대요. 성공 이후에 따르는 우울증.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치열하고 열심히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며 살아갈 때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고 보상을 받고 이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쵸. 정신적으로.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사라지니까 도파민이 발생할 수 있는 퀘스트가 전체 없어지고 석세스 디프레션, 성공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성취를 한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를 설정을 하고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고 먹는 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놀고 먹어도 재밌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되게 재밌거든요. 놀고 먹지 않나요?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도 밤에 또 놀고 먹고 이러다가도 그쵸? 맞아요. 쉴 때 그리고 5일 일하고 아니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그 6일을 일했기 때문에 하루 쉴 때가 의미 있는 거지. 그쵸. 7일 동안 내내 쉬면 그 쉬는 날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다 진짜 성공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제가 자기계발 유튜브랑 책이랑 되게 많이 보니까
근데 막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다 응축해요. 응축해가지고 막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제를 여기다가 타고난 지능을 초월하여 궁극의 발전을 이루는 5단계 성장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제를 이렇게 붙이고 싶었던 게 대한민국에서 흑수저가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의 바이블, 그렇게 붙이고 싶었었어요. 극찬인데요? 네, 진짜 제 얘기랑 비슷해가지고. 다음 책은 그걸로 하시죠. 제목은 뭘로 할까요? 네. 여기 또 써놓은 게 있었었는데, 삶에 약간 공식이 있다. 약간 성공의 공식이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기도 했고, 네. 거울과 대화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약간 한 5년 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아니에요. 거울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뭐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추가로 네. 뭐 제가 좀 물어봤으면 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너무 재밌게 얘기했고 하나 얘기 덧붙이자면 사실 사람들이 흡수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 통찰력 있는 문장이나 통찰력 있는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걸 되게 많이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는 내용, 자기개발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적고 써라. 너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뻔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봤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통찰력 있는 문장을 오늘 하나라도 뭔가 이 영상이 되게 길지만 이 영상 중에서 내가 하나의 문장이라도 뭔가 내 삶에 와닿는 게 있고 그 문장 하나만이라도 내가 적용해 본다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 알잖아요. 시크릿 책 다 읽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 아는데 실제 해봤냐고 하면 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뭔가 시각화 다 알아요.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집에 그래서 비전보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냐고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성공했거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써놨지만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목표는 거의 다 갖고 살잖아요. 네. 목표 있지 않나요, 피디님? 근데 제가 물어보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거의 다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목표를 글로 작성해봤냐라고 하면 작성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1명? 근데 글로 작성하고 나서 그걸 시각화를 시켰거나 매일 이야기하거나 매일 써보거나 없죠. 왜? 이미 성공해서 떠나갔거든, 평범한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뻔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무언가를 읽었을 때 이 얘기를 내 삶에 한 번이라도 적용해봤는가를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검증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얘기는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미라클 모닝도 사실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했지만 심장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난다. 미라클 모닝. 그래도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해보셨다는 게 저는 흡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미라클 모닝이 좋다는 걸 그래 미라클 모닝 좋지. 99%는 그렇게 지나가죠. 그래 미라클 모닝 좋지. 뻔한 얘기 하네. 이렇게 지나갈 거고 1%는 미라클 모닝을 해서 와 이게 진짜 좋구나 를 깨닫고 가져가고 아니면 이게 나한테 맞지 않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왜 저도 근데 100% 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생각하는 거에 30%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한 문장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문장. 그러니까 100%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뭔가 책을 내가 3시간을 들여서 읽었으면 그래서 한 문장 정도는 나에게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내신 수업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쓰레기예요. 뭐 다 너무 못 가르쳐서 자요. 100% 자요.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선생님이 1시간 수업을 하는데 너한테 단 하나의 개념어도 못 가르쳐주니? 단 하나의 수학 문제도 못 가르쳐주니? 단 하나의 단어도 못 가르쳐주니? 나는 1시간 수업 들었을 때 그 단어 하나라도 너가 얻어간다면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효율을 추구하는 맞아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1시간 동안 뭘 들었으면 여기가 다 이제 1시간이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문장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미가 있다. 저도 게을러질 때 보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이거였구나. 이 다음 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보면은 너무 좋겠다.